마땅치 않은 보호자를 대신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원동행과 진상도봉 운영하고 있으며 아까 이제 24개가 있는데 예, 네. 기니마다 아이들이 그래도 좋아요. 점심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아들 식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줄까요? 노원 아이돌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꽃처럼 빛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다양한 돌봄, 그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종사자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봄에 관하여 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온종일 돌봄제라는 정책 비전을 발표한 게 작년이었는데요. 전국에 일제히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9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원이 들어가 있지요. 이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안처럼 움직여서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돌봄이라고 따로 개념을 두지 않고도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삶의 방법이,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됐지요. 그것을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온종일 돌봄제로 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범 실시를 해보자 해서 노원을 포함한 9개 지역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지요. 우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요. 부모님이 일을 하신다거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지장받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돌봄 선생님들께 또 일이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청년들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일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돌봄 제도의 확충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박영선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부터 어르신들까지, 유럽에서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신복지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아이들 돌보는 그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이게 빨리 확산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 이 부모님의 집안의 형편이라든가 부모님의 삶의 그 형태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종일 돌봄이지요. 조금 전에 보면 아이들이 간식 같은 거 식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의 건강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취학 전에 아이들이 학습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이른바 교육 불평등에 노출된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잔인한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고마운데 해보니까 어떠한 과제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해야 하고 특히 한다면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후보도 한번 여기 와보시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저희가 전달이라도 할게요. 네. 아이들이 그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 일들이 좀 발생하는데요. 이제 아픈 아이 돌봄 센터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많이 심해서 매주 그 상계 대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또 이렇게 와서 대기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런 이제 너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주 이제 아주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둘이 맞벌이 하는 부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되게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이것을 또 지자체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안심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는 몇 시에 데려가세요? 한 10시 정도 좌우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날에는 학교에 미리 이제 병원에 간다고 신청을 해놓습니다. 이제 아팠을 경우 집에 내려가는 시간이 집에 들어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10시에 나와서 한 11시 정도. 강원동역 서비스를 이제 아픈 경우고 또 네, 저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를 교육을 유치원을 늦게 보낸 입장이거든요. 5살에 처음 아이를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데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집으로만은 부족하잖아요. 아이의 활동량이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나 육아조각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를 하게 되고 그 공동육아 나눔터가 가까이에 있는 집을 얻게 되면 참 좋지만 이게 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있다고 해도 이용을 하는 게 아이랑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아이가 좀 예민한 편이라 항상 같은 공간에 가야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라 계속해서 이제 같은 공간을 가도 저는 이제 지겨울지라도 아이는 되게 즐겁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도 빌려보고 책도 빌려보고 그 공간에서 놀이도 하고 또 즐겁게 지냈는데 이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먼 곳에서 이제 지내는 그 거리가 있는 어머님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걸어서 아이랑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제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육아방은 저희가 아까 19개 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을 때 한 개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니까 멀리서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9개 동에 다 하나씩 만들려고 예. 지금 9개째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한 9번째인가? 여기가 가장 최근에 만든. 그래서 앞으로 10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예. 동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집에서 가깝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멀면 안 옵니다. 맞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육아방을 지금 9개인데 19개까지 늘려야 되고요. 주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내가지고 그 아파트 집을 그 인테리어를 육아방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아파트가 80%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0세에서 5세는 육아방을 그렇게 만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IU 센터는 초등학생, 아까 학부모님처럼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곳인데, 그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학교 수업을 끝나고 또 학교에서 돌보는 거가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애들이 공간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끝나고 교실을 옮겨서 또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있는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동네로 와서 동네에서 돌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IU 센터라는 거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를 만들었습니다. 동별로 2개씩 그걸 만들고, 그것도 집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내년까지 아마 4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까 육아방은 0세에서 5세까지고,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느 정도 돌봄 체계가 마을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잡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3층에서 보셨던 IU 센터였고요. 근데 이제 구청장으로서 좀 대표님께 좀 건의를 드리면, 이거는 그 지자체장이 굉장히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만 해도 IU 센터 40개 만들고 육아방 19개 만들려면 지금 제가 4년 동안 이 예산을 8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80억. 현재 40억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하면 8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육아방은 우리가 얼마 썼는데, 하여튼 육아방도 몇십억, 19개까지 만들면 꽤 되죠. 하여튼 이거는 지자체장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산을 다른 데 안 쓰고 나는 여기 아이들 돌봄에 쓰겠다고 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지자체장들이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아이 돌봄에 투자할 것인가, 그건 의문입니다. 그런 지자체장마다 다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행에 기대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가 책임을 질 거라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공간 확보와 운영비. 저도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가 엄청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늘면 늘수록, 아까 그 IU 센터 선생님만 해도 벌써 100명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기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 단장인데, 100명을 저희가 직접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줍니다. 40개 만들면요 200명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 단체장들이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확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들이 정말 애를 낳고 싶은, 뭐 이것 때문에 꼭 낳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애만 낳으십시오, 애들은 대통령이 키워주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매번 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구청장이 키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지엽적이고, 전체로 하려면 대통령이 키운다 그러면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이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렵고요. 지금까지 저출산에 쏟아부었던 예산의 10분의 1만 이쪽으로 투자해도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을에서 책임질 수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보면 참 과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시간 차라리 학교에서 좀 아이들을 책임져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도 지자체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를 기른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선출직으로 돼서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하는 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처럼 아주 선한 결단을 해주셔서 참 고맙지요. 다른 분들 혹시? 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조정이고요. 네.
저희가 현재 노원에서 이제 이 아이센터가 한 재작년부터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0분 이내에 거리에 아이센터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원스톱 돌봄 지금 방향의 정책을 지금 후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좀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근데 이게 이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조금 더 많은 개소수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그거보다 이제 덜 개소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비가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번에 지역아동센터랑 그러니까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교사들이 이제 단일 임금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족감과 그 다음에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돌봄 인력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아무래도 국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 센터는 선생님들 근로시간 초과, 네. 근로기준법 위반 시비가 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장담 못할 거예요. 아마도 어딘가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봐줬으면 싶고 네. 그런 고민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탄력 근로를 하니까 탄력 근무를. 소리가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영유아 부모님한테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아이와 엄마가 같이 와서 함께 놀이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요즘에 부모님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이 어릴 때 엄마들이 직접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육아방 내에서 수시로 엄마들과 이제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밀접해서 엄마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천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에 하나씩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세워주신다게 공부를 하셔서 엄마들이 지금 동마다 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동은 언제 찾아오는지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개소 운영비가 6,800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한 28%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가 12% 정도 저희가 되고 있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희가 또 그 각소마다 이제 저희 직원이 보육교사나 출신이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부모님의 부모 상담이라는 것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소 인력 한 사람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좀 예산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의 공적형으로 양육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 경험이 이제 여기 많이 소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가와 서울시 또 구청, 학교, 주민 그 역할 분담이랄까 협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요. 제가 우리 후보께 그걸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뭔가 성공적인 모델이 서울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정부 부처의 업무 분담이라는 게 있어서 교육부는 주로 학교 입학한 아이부터 졸업할 때까지 일을 담당하는데 주로 이제 학교 입학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복지부하고 좀 분담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안 다니거나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좀 애매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한 인격체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런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볼게요. 그래요. 네. 네네.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의 시작과 돌봄의 끝판을 저희 노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원구에서 이런 다양한 돌봄들이 그 대표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날들 기대해 보겠습니다.